네, 브리핑 잘 듣고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두 프로 모시고 오늘 장의 해석 그리고 이번 주에 이 흐름을 벌써 연휴를 시작한 이런 한산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월요일 장은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지수 보면 2,500선 사수하려는 안간힘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낙폭을 간신히 줄여가면서 200일선 지지를 했고 오늘도 계속 이 싸움이 이어지는데 현재는 2,494선의 움직임, 조금은 불안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에 있어서는 막판에 현대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힘내지 않았더라면 지수 방어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차전지라든지 포스코그룹주 다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버텨주는 게 의미가 있다. 지금 계속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8월 초에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스피가 이제 2,600을 탈환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잠깐 탈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게 되면서 2,500 밑으로까지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건데,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떤 그러니까 시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탈환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의 종목이 빠지게 되면서 다시 또 다른 종목들이 분산되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의 종목으로 집중될 때는 오히려 또 시총이 또 빠지는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앞으로 2,500선을 만약에 오늘 뭐 이번 주에 만약 2,500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긴 연휴가 진행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공백 기간, 즉 이제 우리가 암전 기간 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2,500선이 전에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큰 의의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피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는 원인들도 지금 이제 OECD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발표했던 올해 성장률이 1.5%에서 동결이 됐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평균을 보면은 0.3%포인트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는 성장을 좀 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성장에 대한 주가 메리트들을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500선 아래에서 매수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2,600까지 열심히 달리다가 급격하게 지금 100포인트 가까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2,486까지 오늘 내려가기도 했고 그 수준에서 지금 사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이제 이렇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환전이라든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에 외국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연장전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것이 사실은 투자자들에게는 손실폭을 더 키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두 달, 세 달 전부터도 계속 이제 하반기 잘 될 거야, 하반기 잘 될 거야 했지만은 앞서서 이제 레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3분기에는 오히려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 부분들을 더 빚을 내서 지어라 이 부분들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력이 점점 불리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8월, 9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포트폴리오를 좀 비중을 가볍게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00선 이후에 후퇴를 하더라도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자제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크로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접근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여쭤볼게요. 전체적인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거래소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또 중소형주, 특히 우리가 8월에 봤던 그런 테마 장세 움직임 안에서는 그래도 꽤 기회를 포착한 분들도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7거래 연속적으로 코스닥도 밀리면서 현재 840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유독 밀리는 것 같은데 이 차별화 장세 움직임 안에서 코스닥은 견주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이런 흐름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코스닥을 그동안 이끌었었던 것은 2차 전지의 주도였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쏠림 현상들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오히려 코스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우리가 개별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지수와는 상관성이 좀 떨어지는 쪽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꺾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늘 에코프로 BM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도 나왔는데 20만 원 TP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26만 2천 원, 3천 원, 8%의 급락이 나오면서 26만 원까지 밀리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리포트를 본다면 매도 리포트라고 보면 되겠죠. 판가 하락도 반영하고 또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비싸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그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연동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피해 확대보다는 이제 피해 감소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피해 확대를 통해서 피해 감소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는 증권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조정받는 거와 물량이 확대되는 싸움과에 있어서 과연 누가 앞설 것인가 이런 시각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전기차 수요가 막대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차치할 수 있다라는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지 오늘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공매도가 현실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공매도를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호가창을 한번 보시면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빔이 그랬고요. 공매도는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있을 때 매수 호가의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공매도가 주식을 자꾸 팔아가지고 주가가 밀린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공매도는 법상 매수 호가에 팔 수 없고 매도 호가에 걸어놓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매도 호가에 걸어놓은 물량이 더 많거든요. 한 호가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판다라면 가격을 조정해서 매수 호가에 팔 수밖에 없죠. 근데 매도 호가에 매수 호가보다 더 많은 물량들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호가가 매수 호가가 사라지면서 내려오면 이 물량들이 따라 내려옵니다. 바로 쑥쑥쑥 내려온다라는 거고 조금 전까지 에코프로비엠이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그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사라졌는데 어찌됐든 장중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가 과연 나오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공매도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 매도 호가창에 큰 물량들이 좀 걸려 있을 때는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공매도 물량 자체는 어느 정도 큰 물량을 봐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매도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경우에는 늘 매도 호가 잔량이 더 높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몇백 주 단위였을 때 몇천 주, 몇천 주 단위였을 때 몇만 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야 이렇게 큰 물량들이 매도에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상식적으로 이 큰 물량을 팔려면 바로 밑에 있는 호가에다가 뭐 0. 몇 % 차이인데 팔 텐데 못 판다라는 것은 공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야 이 정도 물량이 매도 호가에 한 호가 위에 단단히 쌓여 있어. 이게 딱 눈에 띄실 겁니다. 호가창 보시면서 한 호가에 좀 큰 물량의 잔량이 걸려 있을 경우에 공매도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차 의원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오늘의 하락은 뭐 테슬라 쪽에서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급감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매도 리포트 이보다는 수급적인 이유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네.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공매도가 좀 미뤄 짐작된다라는 거고 개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는 거고 전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일부 개인분들 같은 경우 오늘 매도를 하면 그러니까 신용 물량 같은 경우 오늘 매도를 하면 수요일 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휴 기간 동안에 이자를 안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일 팔게 되면 연휴 기간 내내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일주일치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들의 수급의 변화도 조금은 작용을 하고 있는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신용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내가 신용에 대한 어떤 비율을 낮게 유지 상태에서 주말을 보내느니 지금 차라리 처리해버리고 연휴를 좀 맞이하겠다라는 신용 물량도 일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것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석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시황에 또 영향을 줬던 반도체 쪽도 여쭤볼 텐데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그러니까 미국 보조금 받는 기업들 앞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계속 좀 줄여가면서 우리 지원금 받으려면 이런 조건들 다 충족해라 이런 법들이 있었는데 최종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선방했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도 많았는데 정말일까라는 해석도 있고 지금 브리핑에서는 아직 리스크가 좀 잔존해 있다라는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비교적 오늘 선방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일단 발의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뭐 기승전,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이제 설비 투자 부분들이 무조건 뭐 확정 5%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할 때는 5%까지 그리고 뭐 이제 일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10%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뭐 낸드 같은 경우에도 뭐 128단 이상의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뭐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뭐 18나노 이하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대표 주자인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 놓으면 다 첨단 반도체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아무래도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도 이제 미국은 마찬가지로 5%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현행법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 이제 이번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제 중대한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투자 내용이 원래는 10만 달러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항에서 지금 삭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결국 설비 투자를 5%를 제한한 게 바뀌지 않는데 어떤 의미냐라고 본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 가격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혹은 장기적 전망에 비했을 때는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제품 가격의 인상이 다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단순히 거래 금액만 가지고 한정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던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 그러니까 역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중국과 미국 간의 줄다리기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회복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있던 인프라를 인도로 지금 많이 옮기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는 사실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중국 시장 이탈을 너무 한국 측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뭐 싱하이밍 대사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단기간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판단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인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좀 오늘 IT 투톱은 선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업황에 조금 더 기울이면 되는 건지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담아가는 것도 맞아요? 우선은 제가 이전에도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장영주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반도체가 하나의 반도체라는 이름만으로 뭐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이 있고 장비가 있고 소재가 있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맞아요. 반도체가 빠진다, IT가 잘 되니까 반도체 올라간다라고 막연하게 보시기보다는 결국은 순환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종목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들이 매기 타이밍이 오지 못하면은 계속 발이 묶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 약간 일종의 종목을 분산을 많이 시켜서 펀드화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적인 전략 혹은 분산시키는 이런 시각으로 좀 보자. 이원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또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섹터적인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중국 소비주 어찌 보면 이 시진핑 방한에 대한 이슈로 좀 환호를 했던 종목들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이쪽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좋지 못한 뉴스도 같이 들렸어요. 차영주 위원님, 삼성전자의 점유율 사실 지금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 내 MS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움직임인데 중국에서 우리 삼성 스마트폰 100명 중 1명 쓴다. 이 애국 소비에 굉장히 좀 직격탄 받고 있다. 주가는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부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포인트라고 보세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사업부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휴대폰 사업부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휴대폰이 경쟁을 하는 게 애플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플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애플은 애플 생태가 따로 있는 거고, iOS 생태가 따로 있는 거고, 우리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삼성 걸 쓰다가 화이폰을 쓴다 그래서 뭐 그 시스템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화이폰 같은 경우 가성비가 중국 분들에겐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 중국 폰에 대한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 여행을 지금 가서 굉장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현금을 페이 때문에 페이를 가입해야만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지. 우리 네. 삼성폰을 가지고는 중국에서 결제가 네. 힘들다라는 거죠. 아이폰은 이제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에 물론 거차오라는 애국 소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일본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이렇게 드림, 로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남자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일본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물건을 사올 게 없어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그런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중국에 기대서 우리가 이런 어떤 첨단 제품을 판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는 OLED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지만 그렇게 소비자들이 단순하게 느끼기에는 이미 중국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주가 키팩터가 반도체이기는 한데 그렇죠.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이런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소비주단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하는 건지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호텔신라, 클리오 오늘 화장품이 유독 좀 선방을 했죠. 29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가 이제 길게 진행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예전만큼 그렇게 로망이 크지가 않아서 대대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았던 건데 김덕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오늘 이미 들썩이는 종목들의 기대감은 선반영 요 월화수 정도로 그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긴 관점에서도 실적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기존의 관광 쪽이라든가 카지노 그리고 호텔 숙박업 쪽을 투자하신 분들께는 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지난 8월부터 해서 한한령 해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정말 한한령인가를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죠. 사실 이제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하게 된 게 이제 8월 이전부터 계속 이제 논의가 됐었고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했던 국가가 78개입니다. 그 78개 국가 중에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어 있고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2억 명의 유커들이 지금 만약에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느냐라는 부분을 따진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 한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카들이 만약에 한국에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비단이 2억이라는 시장에서 우리가 전체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애국 소비가 많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 2017년, 2018년도부터 해서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이 규제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짝퉁 건축물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스자성이나 이런 곳에는 이제 파리 에펠탑과 그리고 주변에 이제 파리 도심의 거리를 그대로 복제해 놓은 곳들도 있고요. 런던 브릿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에는 호주의 시드니 하우스가 또 이렇게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여행을 가서 뭔가를 즐기는 것도 그 분위기를 내가 하나의 사진으로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편의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중국이 왜 그럼 이렇게 단체 관광을 허용하냐는 부분은 중국이 시장에 대보고서 뭔가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해서 중국 내에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국 주식이 뭔가 이득을 많이 볼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만큼의 강한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아쉽다. 워낙 또 중국 내수 안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 중국 경기에 꼬리를 물어서 차 위원님, 오늘 화학주가 꽤 선방하더라고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면서도 중국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철강은 한 차례 움직였고 이제 화학의 차례인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중국 경기에 기대서 화학 철강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연결고리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좀 잘 나왔죠. 우리가 여전히 이제 비구이 위안이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고려스럽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나온 경제 지표는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아직 청년 실업이 막대하고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그 지표들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나오지만 일단 경제적인 부분들 경기가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철강과 화학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철강, 화학 같은 경우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늘어난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철강과 화학 수입을 늘리지 않는 상태인데 중국 자체에서 철강과 화학 수출량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의 철강과 화학에 대한 원재료를 이제 공급을 했고 중국이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중국은 수출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와 연관성이 떨어졌고 중국 자체 내 중국도 수많은 화학 공장, 철강 공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들을 이들을 통해서 현재 지금 수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중국에 기대서 철강과 화학을 보는 시각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께서는 가져와 주셨어요. 오늘장 잡을 만한 기회가 있는 종목이 있었나요? 사실 이제 최근에 장세가 많이 네. 흔들리다 보니까 그렇죠. 뭐 어떤 종목을 추천드려도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다만 고민 많으셨죠. 그만큼 이제 어떤 시장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네. 소개드릴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 종목들이 사실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납을 하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가는 마당에 방산 시장에 기회가 있을 거냐라고 보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금성정밀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공학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드론들이 서울 시내를 이제 정찰을 하고 촬영까지 하고 다 나갔을 때도 대응을 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은 이제 도시 지역 내에 있는 밀집 지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뭐 헬기가 직접 기동해서 타격하기도 굉장히 제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천궁이나 신궁과 같은 이런 우리가 맨패즈라고 하죠. 이제 보병용 대공화기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 수축이 앞으로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수주도 약 1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 비중이 20% 정도 확대했다는 거 보시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대한 실적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은 무겁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이제 목표로 10만 원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씩 단계별로 올라가실 때 비중을 또 좁혀 나가시면서 분할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 그리고 또 앞으로 시장 재편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드론 키워드 방산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오늘 두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김덕호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